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23년도 제1차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를 풀어보려 하고요. 그 중에서도 13번 문제, 형벌론에 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요와 관련된 조문 판례 문제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매해 출제되고 변별력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틀리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합격과는 요원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오늘도 막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절하지 않은 거죠. 키고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문제입니다. 1번 질문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한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즉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발각됐다 하더라도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돼 버리면 그 이후에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발각되더라도 그대로 효과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졌고 유예기간이 딱 경과해서 형이 선고 효력을 상실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전에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발각됐다 하더라도 이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맨날 나오는 판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마 모르는 분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선고유예에 관련된 조문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요즘은 맨날 나오는데 맨날 틀려요. 저도 맨날 틀립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또는 구류의 형. 이거 설명할 필요 있나요? 그냥 네 가지 외워야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네 가지 그냥 외워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금고 이상의 형, 이렇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2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이 답지예요. 틀렸습니다. 세 번째, 형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다,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인데 이게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범죄행위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위반사항이 범죄행위가 됐을 때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 여부 등 형사 절차와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해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해서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이 준수 명령 위반이 범죄 행위로 치부되고 이 범죄 행위가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명령 위반이 집행유예 취소 요건에 해당할 정도로 그 위중한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얘가 범죄 행위가 돼서 재판을 받아 확정되든 안 되든과 상관없이 이 위반 행위라면 그것 자체로 판단을 했을 때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것도 판례와 관련된 부분이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4번은 뭐냐면 형법에 의하면, 이것도 메모를 좀 켜볼게요. 형법에 의하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가석방 관련된 조문이에요. 가석방.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다 외워야 됩니다.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 벌금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되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된 판결 선고전 구금 일수는 그에 해당 판결 선고전 구금 일수는 무조건 산입하게 돼 있죠.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조문 문제죠. 조문 문제. 그래서 4번도 맞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은 가석방 조문, 2번은 선고유예 조문, 그 다음에 1번, 3번은 집행유예와 관련된 판례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쭉 해설도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각각의 조문, 선고유예와 가석방과 관련된 조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집행유예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 저 두 가지를 암기하고 있느냐, 이걸 물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나름의 난도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